창업정보 오늘도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이번에는 또 어떤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오늘은 코로나19 이후 농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농업의 미래? 예. 네. 이런 주제를 선정하신 이유가 있다면요. 자, 우리나라는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국내 식량 자급률은 50%에 못 미치고 있으며 사료용을 포함한 곡물 자급률은 21.7%로 우리나라는 세계 6위의 식량 수입국입니다. 특히 사료용으로 가장 많이 수입하는 옥수수의 경우 3.4%, 홍은 1%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밀의 경우에도 99%를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죠.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유럽 등에서도 농업 노동자를 구하기 어려워지고 있고 전 세계가 식량을 무기화한 식량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농업의 미래를 말하기 위해서는 농업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농업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자, 그렇다면 농업의 역사는 어떻게 좀 발전해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터키의 차탈회의 유적지에 세계에서 최초로 농사를 지은 흔적이 있는 유적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시기는 약 1만 년 전부터 1만 2천 년 전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죠. 당시는 아직 수렵채직을 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신전을 만들고 그 신전에 기거를 하면서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지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여 살기 시작한 인간들은 소작물에 나오는 땅에 기거를 하면서 부족과 국가를 이루고 강한 국가는 다른 국가들을 정복하면서 거대한 제국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잡혀온 사람들에게 노예를 통해서 거대한 농장을 만들어 운영을 하죠. 그러나 이런 거대한 제국은 결국 농업 생산성의 한계와 전염병의 이유로 붕괴되고 맙니다. 인류의 역사의 대부분은 이러한 국가와 제국의 생성이 농업 생산성의 한계로 인해서 생성과 붕괴의 연속으로 반복되어 왔죠. 그러다가 산업혁명을 맞이해서 농업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산업혁명을 맞아서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된 농업. 그렇다면 이 산업혁명이 농업에 어떤 영향을 좀 미쳤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생산성이 극대화됐습니다. 인구로 인한 책에 따르면 인류는 기하급수적으로 느는데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늘기 때문에 인류의 문명은 붕괴될 것이라고 예언했지만 그 예언은 빗나가게 되었는데요. 그 예언을 빗나가게 한 이유는 바로 질소 비료, 농약, 농기계의 발명 때문이었습니다. 그 전 세대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식량을 증대시키려 하지 못했던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인력의 한계 때문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짓더라도 자기들 식구를 제외하고 몇 배나 되는 인구를 먹여 살릴 수는 없었죠. 그런데 인력의 한계를 산업혁명에서 기계들이 대신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식물의 먹이가 되는 천연비료가 항상 부족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질소 비료를 만들어서 해결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병충해 때문인데요. 대부분의 수확량이 많은 품종들만 다 같이 재배하다 보니까 한 가지 질병이 되면 흉작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엄청난 숫자의 곤충들이 먹어치워서 식량 생산이 흉작이 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러나 농약의 발명은 이러한 대규모 손실을 초기 단계부터 막을 수 있게 해주었죠. 그 결과 현재 인류는 인구가 2배가 넘는 양의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단계까지 증가를 해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인구가 77억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냉전의 붕괴와 더불어 생긴 글로벌화는 모든 곳에서 식량을 싼 가격에 구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이런 식량의 유통에 위기를 가져오고 있죠. 코로나19가 식량의 유통에 위기를 가져온다? 이유는요? 자, 우선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즉 세계적인 공급망에 대해서 아셔야 합니다. 현재 어떤 물건을 생산을 할 때 한 나라에서 전체적으로 모든 물건을 다 생산한 나라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생산한다고 하면 우선 부품당 가격이 가장 싼 나라에서 각 부품이 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최종 생산지에 조립 공장이 들어서죠. 그리고 이렇게 오고 가는 부품, 공산품, 식량 등이 수없이 오고 가는 대형 선적에 올라 수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선진국에서 인건비가 싼 나라에 공장을 세우고 그 나라에 돈을 주고 일을 시켜서 인건비가 싼 나라는 그 돈을 받아서 다른 나라에 물건을 수입을 합니다. 그 중에 많은 부분이 식량이죠. 우리나라도 반도체를 가지고 먹거리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반도체를 팔아서 달러를 벌어와서 그 달러로 식량을 수입해 먹으니까 반도체를 먹거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다른 나라에 공장을 세울 필요 없이 본국에 세운다면 인건비가 싼 나라는 경우 달러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돈을 벌 방법이 없으며 식량을 팔아서 먹고 살던 나라들도 달러가 들어오기 전에 식량을 팔 수 있는 곳이 사라지게 되죠. 결국 식량을 팔아서 먹고 살던 나라들도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식량을 비싼 값에 팔려고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나라처럼 국토가 좁고 산이 많은 나라에서는 어쩔 수 없이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결과가 온다게 된 거죠. 문제는 더 나아가서 이 식량을 무기화한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처럼 산업혁명으로도 해결되지 못한 농업의 문제들이 이와 같이 홍수, 가뭄, 메뚜기 때 팬데믹 같은 자연재해와 과잉 생산으로는 낭비, 경제학자의 크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지만 스마트팜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네. 스마트팜이 모든 자연재해를 해결해 준다. 예. 어떻게요?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선 실내에서 농업을 하기 때문에요. 네. 천재지변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홍수가 나고 가뭄이 와서 메뚜기가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실내에서 LED로 조절하고 물을 자동으로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과잉 생산의 문제인데요. 이것도 빅데이터를 통해서 다른 지역의 생산량에 대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작물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쓸데없이 많이 만들어 손해를 보고 버릴 필요가 없죠. 마지막으로 경작지의 크기가 작더라도 실내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아파트처럼 고층으로 제작을 한다면 얼마든지 작은 경작지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100평짜리에서 경작을 한다면 50층 건물을 제작하면 수확량이 50배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주택 문제를 아파트가 해결했듯이 농업 생산량 문제를 스마트팜 아파트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넓은 토지의 농업을 스마트팜을 통해서 농을 한다. 수요에 따른 공급이 가능할까요? 네, 스마트팜으로. 스마트팜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생산량을 조절한다는 거죠. 그냥 생산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모든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애초에 생산부터가 조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앞으로 농업이 토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내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예. 실제 이런 사례가 좀 있습니까? 있습니다. 해피팜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스마트팜이 있는데요. 서울 지하철 2호선 봉천역 5번 출구와 복개도로 한복판에 사무용 빌딩 지하에 이런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월 매출이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앞으로는 품종 개량과 다른 연구 발전을 통해서 2, 3천만 원까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것을 한 최정원 대표는 단순하게 혼자서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창업을 꿈꾸는 이들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50시간 정도 스마트팜 교육부터 창업 컨설팅, 한 달 정도의 인턴십들을 실비 수준의 비용으로 해준다고 합니다. 이제 농촌에 있어서 스마트팜 시대가 열리긴 했죠. 예. 지금 시작된 곳이 있긴 하는데 이 스마트 축사에 관한 이야기도 혹시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이 축산 분야로 확대되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사료 공급부터 축사 환경까지 자동으로 제어하기 때문에 가축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고 악취 문제도 해결된다고 합니다. 충남 홍성군 결성면 성남미 농업회사 범인 성우 2농장, 성우 1농장은 이 농장에 돼지 6천여 마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 농장은 2018년 7월 IoT를 적용해 축사 전체를 자동화했습니다. 이게 돈방이 밀폐되기 때문에 옛날엔 냄새가 엄청나게 났는데 지금 악취가 전혀 나지 않는다고 해요. 과거에 냄새나고 더러운 축사의 개념이 사라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농업 분야가 확대될 것이고 과거와는 다르게 스마트화될 것이다 라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이런 스마트팜 농업 어떤 분들이 이런 분야에 좀 도전을 하면 좋을까요? 아무나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첫 번째로는 이런 분야에서 일하시던 분, 농사를 짓던 분들, 기존에 농업을 하신 분들이 가장 좋습니다. 아무리 스마트화되어도 사람이 할 일이 줄어드는 거지 장비가 고장나거나 만약에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경험이 있는 사람이 대처를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관련 분야 종사자나 관심이 많으신 분들, 앞에서 소개한 사례들도 관련 분야의 교수님들과 스마트팜 관련 종사자들이 시험자사 시작한 것을 본격적으로 사업화한 거거든요. 세 번째로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있으신 분이 유리할 거예요. 아무리 스마트팜이라 하더라도 일단 자신의 땅에 시작을 해야지 남의 땅에서 시작을 하면 땅의 계약 기간이 끝나면 도로 내놓아야 되거든요. 때문에 이것은 다른 창업과 마찬가지로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땅을 갖고 계신 분이 유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농사를 짓던 아버지와 IT 전문가인 아들이 함께 농사를 지면 아직 큰 성공을 이루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길어지는 창업
정보, 오늘은 코로나19 이후 농업의 미래에 대해서도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